안녕하세요. 미국 입시 전문 나무 컨설팅의 문성준 팀장입니다.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번 여름 뭘 하면 입시에 도움이 될까요? 무슨 캠프나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그걸 하느냐입니다. 모든 활동은 학생의 성향과 입시 전략에 맞는 목적이 있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여름방학 액티비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소개를 한번 드리고,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완성이 됐는지에 따라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설계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봉사활동들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방법들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호기심형 학생입니다. 이전 영상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유형의 학생은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큰 흥미를 느낀다라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시작될 때 추천했던 프로그램은 CPY, SIG 같은 아카데믹 캠프들도 있고, 대학 및 교수님들이 주관하는 리서치 프로그램들도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과목들 수강하는 것들도 제안을 했었었고, 그리고 EDX, 콜세라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독립 연구 프로젝트나 리서치 페이퍼하는 활동들도 여름 초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략 포인트를 보자면, 활동은 단순 수강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여름 초부터 완성했던 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질문 그리고 배운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보는 시각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형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새로운 시도와 표현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여름초에 추천했던 프로그램들 보면은 미디어 아트 캠프, 그리고 영상 제작 혹은 디지털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 창업 아이디어나 해커톤 같은 디자인 띵킹 캠프 같은 것들, 그리고 음악, 연극, 글쓰기 등 이런 것들 융합해서 좀 진행해도 좋은 활동들 많이 나오겠죠. 전략 포인트를 보시면 하나의 결과물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 과정 자체를 포트폴리오나 이제 개인 저널 블로그, 홈페이지에 정리를 해서 입학사정관들에게 멀티미디어 링크를 통해서 좀 강력하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쓰는 것이 또 핵심입니다. 세 번째 유형, 공감형 리더십 학생들. 이번 여름 초부터 했던 활동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행동을 하고 기여하는 경험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여름 초부터 진행했던 프로그램들, 지역 사회에 연계된 자원봉사나 이제 자선단체 운영 기획 등이 있었고요. 청소년 정책 포럼이나 리더십 캠프들, 요즘은 각종 NGO나 UN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활동들도 많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즉 개인 프로젝트인데 봉사나 혹은 기획 운영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참여를 하거나 운영을 해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학생들의 전략 포인트는 단순하게 시간 채우기식 봉사나 운영 활동들이 아니고, 어떠한 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하겠는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 이러한 흐름을 갖춘 스토리라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프로젝트형 봉사 활동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좀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활동을 설계하는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좀 예시들을 좀 설명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캠프 하나만 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짧은 활동과 긴 호흡의 활동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입시에 좀 영향력을 미티 있게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지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지적 호기심형 중3 학생인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한번 조언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 공감형 리더형 학생이라면 이렇게 좀 진행이 돼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활동 간의 목적과 흐름이 생기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랬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이 친구 단순히 활동을 나열하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뭔가 많이 한 게 아니라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 목표를 가진 학생이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봉사활동 필수일까요? 혹은 봉사활동 원서에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조언 드리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다뤄볼 텐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무슨 봉사를 해야 되나요? 이제 물어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활동들과 똑같이 봉사활동을 어떠한 스토리라인과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연결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기후변화 교육 캠페인 기획을 한다거나, 교육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좀 큰 학생이다 하면은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 멘토링 활동이 되겠고,
디지털에 좀 강한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획을 해보고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의 관심 분야 혹은 목적에 맞는 이제 봉사활동을 설계를 하면 그 활동 자체가 나의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고 에세이와 인터뷰에서 강력한 메시지에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방학은 단순히 채우는 시간이 아니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동안에 우리 학생의 성향 정확하게 잘 분석하셔가지고 그에 맞는 활동들 스토리라인과 목적에 잘 맞게 구성하셨길 바라고요. 그게 조금 결여가 됐다,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더더욱 저희 보딩스쿨 입시 관리 필요하겠죠. 보딩스쿨 입시 전략의 핵심은 정량적인 점수 준비가 다가 아니고 학생만의 이야기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담은 정성적 차별화가 가장 핵심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전략과 구체적인 입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 나무 컨설팅의 홈페이지 또는 8월, 9월 설명회 계속 진행하니까 설명회 신청하셔서 좀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여름 동안 부족했던 입시의 방향을 저희가 함께 보강해드리고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무 컨설팅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